Once in your life you find her, someone who turns your heart around, and next thing you know, you're closing down the town. Wake up and it's still with you, even though you left your way across town. Wondering to yourself, hey, what have I found? When you get caught between the moon and New York City, I know it's crazy, but it's true. If you get caught between the moon and New York City, best that you can do, best that you can do is fall in love. Arthur, he does as he pleases. All of his life, his master's toys, and deep in his heart, he's just a boy. Living his life one day at a time. He's showing himself a pretty good time. He's laughing about the way they want him to be. When you get caught between the moon and New York City, I know it's crazy, but it's true. If you get caught between the moon and New York City, best that you can do, best that you can do, best that you can do is fall in love. When you get caught between the moon and New York City, I know it's crazy, but it's true. If you get caught between the moon and New York City, best that you can do, best that you can do, best that you can do is fall in love. When you get caught between the moon and New York City, I know it's crazy, but it's true. If you get caught between the moon and New York City, best that you can do, best that you can do, best that you can do is fall in love. When you get caught between the moon and New York City,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 아나운서입니다. 금요일 지장군의 한 곡이 나가는 날 이번 주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Best That You Can Do를 들었습니다. Best That You Can Do가 지금 Fall Fall in in Love예요. Love라는 거잖아요. 가사에 The Best That You Can Do is Fall in Love 라는 가사 때문에 갖고 왔는데 네. 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 가사를 이 작사가가 어떻게 쓰게 됐냐면,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 이 작사가가 뉴욕에 가는 길에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고 빙빙 돌고 있었대요. 너무 답답해하고 짜증을 내니까 스튜어디스가 와서 한 말이, 이럴 땐 사랑에 빠지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사가와 스튜어디스가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는 후문도 실제로요? 있긴 있어요. 확인은 안 됐지만. 그래서 가사에 영어를 번역하면 네. 당신이 뉴욕과 달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할 때
그러니까 상공에서 계속 뜨고 어, 있는 그 상황을 낭만적이다. 표현한 거겠죠. 네. 뉴욕과 달 달 사이에서 사이. 오도 가도 못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사랑에 빠지는 것뿐이다. 이런 가사가 있어서 야. 오늘 이 아이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늦은 봄 선선한 이 저녁에 금요일에 여러분의 감성을 이렇게 살짝 어루만져 드리려고 이 노래를 갖고 저 왔습니다. 울 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랑 이 노래를 틀어놓고 이선영 아나운서의 지금의 사랑, 저의 옛날의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살짝 감성에 젖었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더 베스트랑 연관이 있는 거죠? 러브가 그렇죠. 아니고 오늘 이 그렇죠. 아이는 네, 그렇죠. 네. 오늘의 이 아마 아이는 그러니까 이 제목과 연관을 그렇죠. 지어보시면 그게 네.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소주가 나왔다고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을 틀진 않거든요. 그쵸, 그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직접적이니까. 큐거리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있는 노래를 제가 갖고 오는 네. 뭐 그렇게 선곡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이 아이는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낮에 눈에 띈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을 읽고 또 읽었는데 아 저도요. 참 마음이 너무나 뭉클해져서 시청자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 소식이라서 갖고 왔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생일 이틀 전에 3명에게 새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인공은 26살의 최현수 씨입니다. 지난 25일 심장 그리고 오른쪽 신장, 왼쪽 신장 이렇게 기증하고 숨졌습니다. 그 네. 숨진 날이 생일 이틀 전이었으니까 네. 발인 날이 생일 생일이었던 당일이었던 겁니다. 이 최현수 씨 지난 12일 새벽 퇴근길에 횡단보도 건너던 중에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뇌사 상태에 빠졌고요. 1996년생 얼마 전에 대기업에 입사한 사회 새내기였다고 공부를 해요. 정말 잘했던 네, 공부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장기를 기증받은 이 세 분이 최현수 씨의 남은 생을 남은 생까지 더 성실하게 그 목까지 살아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 얘기를 들으면서 좀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기사 찾아보니까 뭐 아버지 인터뷰랑 이런 것도 나오던데 네,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다 지금 뭐 안타깝다, 슬픈 네. 사고다 이런 글들을 채팅창에 다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좀 반가운 기사 하나 가지고 네, 왔어요. 네. 다음 달 10일부터 드디어 한국인 단체 관광객 일본 여행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네, 네, 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이제 일본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까지만 이렇게 그때 들었을 때만 해도 일본에 입국하려면 정말 엄청난 되게 복잡했어요. 복잡하고 그렇죠. PCR 검사를 거기는 또 네. 비말로 하기 때문에 침을 뱉어야 해서 네, 네. 비행기에서 내려서 아무것도 못 마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6월 10일부터 재개한다고 어제 밝혔는데 네. 2020년 4월 관광 목적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지 무려 2년 2개월 만에 이게 허용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채팅창에 저게 반가운 소식인가요? 라고 그 댓글을 써주시고 계신데 저희는 뭐 일본에 가는 게 반갑다는 소식이라는 게 아니라 여행 드디어 가는 거 해외 자체가 여행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이다. 일상이 회복되는 그렇죠. 또 하나의 신호다. 이런 의미에서 반갑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네. 일본에 가셔야 됐던 분들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맞아요. 컸었으니까요. 맞아요. 어쨌든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과거로 네. 돌아가서 재개가 일상이 된다는 회복되고 있는 그런 네. 의미니까 반갑다는 표현 썼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자유여행은 좀 제한이 네. 되고요. 그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투어만 네. 허용하기로 해서 뭐 동선 같은 게 좀 제한이 될 네.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내 공항 가운데 하네다와 그 나리타 등 5곳에서만 국제선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홈카이도 신치토세 공항과 오키나와의 나하 공항도 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김포 하네다 노선도 운항이 재개된다 이런 소식도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6월 초에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해서 한국과 일본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재개된다면 주 8회 16편의 항공기가 운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천천히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네. 낮에 눈에 띈 기사를 살펴봤고요. 8초 후 이번 주 이 아이와 함께 오겠습니다.
쭌쭈닝님 슬슬 8초 멘트로 갑시다 하셨습니다. 네. 이 타이밍까지 하시네요. 너무 이제. 잘 네. 알고 계시네요. 8초 멘트. 네. 자, 금요일 푸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하입니다. 이게 의식의 흐름 같지만 사실 철저한 그 그럼요. 계획이 있는 의식의 거랍니다. 흐름이 아니고 의식의 흐름 같지만 네. 철저히 계산된 네, 그럼요. 흐름이에요. 계산된 의식의 흐름. 네. 네. 이번 주 이하의 주제는 뭐 저희가 시작하면서도 조금씩 언급을 했지만 네. 또 제목을 보시고 유추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네. 최고예요. 네, 최고. 지영 선배는 이번 한 주에 좀 최고다 하면 생각나는 거. 이번 주에 이렇게 쌍엄지를 척척할 수 있는 건 너무 언급이 많이 돼서 조금 이제 뭐 약간 조금 좀 지겨움감이 네네네. 전혀 없죠. 그래도 손흥민입니다. 그럼요. 네. 아마 댓글창에서도 다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실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인스타에 네. 인스타 언급해도 되죠? 우리 그럼요. 유튜브니까. 네. 인별 SNS에 그동안 손흥민 선수와 연관된 사진을 찍었던 그 과거 사진들이 다 올라오고 다 있군요. 올라오고 네. 네. 손흥민 옷깃만 스쳐도 그 썰이 계속 올라오고 네. 그랬었죠. 네. 왓더헤이님 선영아 네가 최고야. 아이 감사합니다. 왓다이님도 최고입니다. 네. 우리 푸터팬 여러분이 최고죠. 네. 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열풍이었던 게 아니라 네. 축구 종가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까지 굉장히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어슬레틱은 어떻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의 골든 부트를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면을 아예 할애를 해서 분석 기사를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건 손흥민의 포지션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좋은 이제 슛을 쏴줘서 그렇죠. 골로 연결되게 하는 이 윙어가 아니라 그렇죠. 스트라이커가 됐다. 네. 손흥민은 자발적으로 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선수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토트넘 합류 당시만 해도 이제 득점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맞아요. 것처럼 좋은 공을 찾아서 골로 윙이었죠. 네. 연결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직접 골을 넣는다면서 토트넘의 지배적인 골잡이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평을 내놨습니다. 정말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들어도 들려. 인터뷰가 나오고 또 나오는데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봐도 질리지 네. 않죠. 앞으로도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 그리고 뭐 A매치 곧 열리잖아요. 네. 브라질하고 네. 칠레하고 페루하고 그것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최고를 기록한 다음 아이템 어떤 걸지도 또 기대가 되는데 여기 토이 씨님이 저희가 준비한 거를 약간 역대 최고 경유 가격 이렇게 해주셨고 여기 지금 네.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어떨까요? 이번 주에 최고들을 저희가 이제 오늘 이선영 아나운서가 이번 주에 최고예요. 이것들을 다 갖고 왔는데 어떤 것들이 오늘 들어갈지 여기 올려주시면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네. 지금 이 예지력이 있으신가? 그러니까요. 저희가 써놨네요. 네 제목에다가. 그러네요. 네. 네, 이걸 보신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자 네. 다음 아이템은 뭔가요? 이렇게 뭐 손흥민 선수 소식에 이어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까? 네. 조금 그래도 네. 우울한 냉온탕을 왔다 갔다 소식이지만, 해야죠. 안 네. 좋은 걸로 갑시다. 네. 네, 그럴까요? 네. 네, 좀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좋게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경제면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경제면은 정말 최고치, 정상, 네. 정상을 찍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네. 최근에는 좀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역대 것 같아요. 최고 이런 거. 네, 네. 네. 처음으로 전해드릴 경제면의 최고 소식은 하느니 올해 물가 상승률을 14년 만에 최고치인 4.5%로 전망했다는 건데요. 네. 이 4.5%가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지난 2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하느니 같은 요 수치에 대해서 전망을 3.1%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반만큼, 50%만큼 더 올린 높이 거죠. 이제 전망했다는 거니까 정말 굉장히 높게 잡은 거예요. 이 전망이 실현될 경우 세계 경제 위기가 불어닥쳤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그렇죠. 높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물가 상승률 중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미 5%의 물가 상승률은 이미 5%에 이제 근접을 해서 4월에 4.8%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또 중국 내 봉쇄에 따라서 공급망이 좀 단절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중국 내 그 경제가 좀 프리징 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 그리고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그에 따라서 이제 비싸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전체 물가 상승률을 4.5%까지 잡은 이유를 한은은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정철진 평론가도 물가하고 즉 어제 그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 채팅창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물가 상승 얘기가 계속되고 있군요.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어제 또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 낮췄어요. 네, 하느니. 어제도 그렇죠? 그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간단히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크게 올려 잡은 물가 상승률과는 달리 이제 경제 상승률은 당초 이제 예상했던 3%보다 밑도는 2.7%로 낮춰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다 오른다. 네, 다, 이런 그렇죠. 농담 같은 말이 이제 다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진다. 네, 실화가 됐다는 말이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제 머니톡에서도 물론 얘기했지만 물가를 감안해서라도 통화당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7, 8월 연속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 이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4, 5월에 2달 연속한 거에 이어서 네, 또 7, 8월에 또 2달 연속할 가능성이 또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어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까지 기존의 1.5%에서 0.25%포인트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한은이 그 앞으로 2.25%에서 2.5%까지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제 첫째 문제가 이제 시중은행들이 바로 반응을 그렇죠. 하면서 이제 같이 금리를 올리겠죠. 그럼 이제 대출을 가상금리까지 받은, 붙이니까. 네, 네.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더 큰 이자 부담을 안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네. 걱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높아지면 대출 이자도 더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그 이자보다 월세 사는 게 더 싸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연관된 경제 기사가 서울 빌라의 그 전월세 거래가 1분기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게 또 최고군요. 네, 이번 주에. 라는 네. 기사가 있었어요. 총 31,676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두 개거든요. 네. 빌라 그리고 전월세 중에 월세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 늘어났다도 아닌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는 대출받아 사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자가 비싸니까 대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싼 빌라로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도 통계치를 보니까 전월세 거래 중 월세를 낀 거래가 12,247건으로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대출마저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월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라이오님은 7, 8월에는 빅스텝으로 올릴 수도 있음 이렇게 하셨는데 빅스텝으로 올리는 게 어제 이제 머니톡에도 얘기했듯이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폭 올릴 수도 있다는 뭐 시장에서 그런 전망도 나오고는 있죠. 네. 이게 듣다 보니까 뭐 답답하죠. 그리고 답답하죠. 네. 은행 이자 뭐 물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엔 너무나 또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제 운전하시는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난 타격으로 오고 있는 게 경유값입니다. 네. 지금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한숨이 뭐 엄청나다고 하는데 화물차 기사들이 파업까지 해고했죠.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 주에 또 다른 최고입니다. 네. 이게 사상 처음으로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값까지 동반으로 2,000원 이상 지금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서 이번 달 1일부터 이제 유가 보조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이게 유가 급등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격 안정을 하기까지는. 그리고 특히 말씀하셨지만
경유가 지금 원래 네. 휘발유보다는 좀 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유소에도 항상 휘발유 위에 있고 밑에 경유 같은 경유 거, 있고 네. 이런데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8년 7월 1947.75원이 그 전까지는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지금 이제 넘어섰고 휘발유 값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은 지금 2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님, 우리 회사 한 달 경유값이 작년 대비 45% 상승했다. 야, 이건 진짜 너무 그리고 힘드시겠네요. 송혜님은 기름값이 오르면 전반적으로 다 올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네. 에너지 값이 네. 모든 생산 비용에 들어가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경유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뭘까를 알아봤더니 예상하시는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요한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 사태로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상승했고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유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경유값이 뛰었고요. 또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네. 대해서 이제 상황이 제재를 했잖아요. 수입 금지 제재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공급량 수급이 불안정해진 거죠. 그리고 선배가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화물 연대 노조라든지 정말 네. 생업을 운전으로 하셔서 경유가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게 돈을 벌려고 운전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자신의 돈을 지출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운전을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물 노동자들이 수백만 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을 해가며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뭐라도 해달라라는 의미로 다음 달 7일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네. 했습니다. 뭐 정부가 유가연동 보조금에 대해서 발표한 뭐 계획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지금의 적자 운송을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 자체가 줄었대요. 줄었겠죠. 아까도 네. 그 회사의 비용이 45%나 네. 늘었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뭐 소비량도 한번 알아보시면 줄인 분량일 거거든요. 네. 저만 해도 기름을 잘 안 잘 넣어요. 넣죠. 네. 네, 그래서 이 합계 소비량을 따져봤더니 3월 대비 5.8% 감소했는데 이게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굉장히 이제 교통량 자체가 줄어들었던 작년 4월 대비 해도 18.3%나 줄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지금 그 많이 전하, 소비량이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어마어마하게 거겠네요. 줄어든 거죠. 진짜 1,400원 할 때가 있었거든요. 휘발유가. 지금 뭐 경제 쪽만 보면 좋은 최고가 전혀 없는 한 없네요. 주였네요. 네. 그러면 이번엔 좀 기분 좋은 최고들을 살펴보죠. 기분 좋은 최고 네. 후루룩 빨리 좀 네. 한번 알아볼게요. 스포츠에 손흥민이 있다면 네. 영화계에는 박찬욱이 박찬욱이 있다. 있잖아요. 저희가 박찬욱만 이제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뭔가 어깨가 으쓱해질 정도로 지금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 네. 이게 현지 시간으로 23일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칸 영화제 경쟁 네. 부분 초청작 중에 최고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점수가 3.2점이래요. 네. 그래서 3.2점이 최고점인가 했는데 2위 지금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 그 누구죠? 앤 해서웨이가 나오는 네. 아마겟돈 타임인데 이게 네. 2.8점이라고 그리고 해요. 오늘 브로커도 공개됐는데 아마 브로커의 평점도 헤어질 결심보다 낮을 걸로 네.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영국 가디언 굉장히 좀 점수를 짜게 주기로 유명한 매체인데 박찬욱 감독의 이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평점 5점을 줬고요. 네. 로튼토마토 여기가 또 굉장히 그렇죠. 또 그 점수를 잘 안 주잖아요. 안 주죠. 근데 신선도에서 100점을 주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박찬욱 감독의 이 헤어질 결심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할 것이다 라는 기대도 벌써부터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헤어질 결심하고 뭐 감독은 일본 감독이지만 어쨌든 브로커 우리나라 영화 두 영화가 지금 뭐 황금 종려상 후보에 올라 있긴 한데 근데 아직 공개 안 된 작품들도 있고 그렇죠. 이 평점이 그대로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전례도 많기 때문에 아직 뭐 박찬욱 헤어질 결심이 받을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는 아직 좀 빠르다고 있죠. 합니다. 네. 29일에 전에 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5월 29일 새벽 우리나라. 그렇구나. 네. 우리나라에서 개봉은 언젠가요? 이거는 딱 한 달 후에요. 6월 29일에 개봉을 앞두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요즘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 한 김에 반가운 극장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또 다른 최고군요. 네. 범죄도시 2가 5월 25일 기준 관객 수 451만 3,334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가장 높은 관객을 동원한 최고치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로 기록이 됐습니다. 범죄도시 2에 앞서서 이 기록을 갖고 있는 이제 작품은 435만 명이 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혹시 언제 개봉한 영화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코로나 터지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는데 맞아요. 2020년 정도? 2020년 8월이라고 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400만 관객을 초월하는 영화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500만, 1000만까지 쭉쭉 가서 코로나 이후로 얼어붙었던 좀 극장가에 활력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범죄도시 원편이 일단 흥행이 대성공했었고 600만이 넘었었거든요. 게다가 요즘 가장 핫한 배우 손석구 씨 장첸 윤계상에 이어서 이번에 악역을 맡았다는 것도 흥행몰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못 보신 분들 오늘 저녁 시켜 드시고 금요일이니까요. 혹시 불금을 보내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에 밤에 범죄도시 1편 보시고 주말에 범죄도시 2편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가 이 아이 소개했고요. 저희는 8초 후에 큐시트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는 게 아니고 미리 보는 거네요. 부작용을 추앙하라 코코둥절님. 그렇죠. 추앙해야죠. 마중물님께서 범죄도시 2보다 프리데스크가 더 좋다고. 저희도 한 400만 명 동전 나오면 좋겠네요. 김조나사님도 추앙하는. 이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추앙부터 하고 이름을 알게 되는 그 사랑에 대한 또 요즘 또 철학적인 무슨 분석글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되게 우리가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의 직업, 이름, 얼굴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추앙할지 말지를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는 추앙부터 하고 그거가 되게 상징하는 바가 많다.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글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해방일지. 우리 서로 추앙합시다. 그럽시다. 추앙합니다, 선배님. 큐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닷새 남았습니다. 후보가 워낙 많고 사실 공직선거 출마하자면은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분들만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단독입니다. 당선 무효됐는데 선거비용은 먹튀. 지역 MBC 공동 취재로 일궈낸 단독 보도가 오늘 뉴스데스크 톱입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은요, 그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다시 반환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도 않은 채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나온 분들이 8분 계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한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이게 뉴스데스크에 이제 케이스로 나옵니다. 지난 2015년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서 시장된 지 1년 만에 당선 무효가 됐고요. 보전받은 1억 1,000만 원을 선관위에 반환을 했는데 확인해봤더니 이분 100만 원만 반환했고요. 1억 900만 원은 아직 안 냈습니다. 본인한테 왜 이 돈을 안 냈냐, 반환했어야지 했더니 낭인으로 살아서 돈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재산 내역을 보니까 미술 작품만 16점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나왔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낭인인데. 낭인이요. 그러니까 다시 낭인으로 사는 걸 끝내시려고 나온 것인 거죠. 그렇군요. 무효가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잘리고서 낭인으로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이거를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정치인 108명이 220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는요. 125명이 230억 원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이들 중에 8명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한 겁니다. 자, 세금에서 보전된 선거 비용은 꿀꺽해놓고 다시 공직 선거에 나오는 것이 괜찮은 건지 안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톱에서 누구누구인지 면면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선거 비용을 못 돌려받는 건지 그 제도적인 허점은 없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잖아요. 이 뉴스도 한번 살펴봐야죠. 송이님 보세요. 국민 혈세를 먹튀? 그리고 또 선거에 나와?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꼭 보십시오. 사전투표가 시작됐죠. 지금 막판 유세전 매우 뜨겁습니다. 지금
투표율도 이번에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사전 투표 10% 넘었거든요. 아, 높네요. 저 뜨거운 6일 지방선거 현장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단독 보도가 있었죠. 네. 실탄 6발 분실된 속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분실된 장소로 경찰이 육군회관을 특정했습니다. 잃어버린 경비단원이 육군회관에 당시에 자주 드나들었던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육군회관 화장실의 정화조까지 다 수색했지만 아직도 못 찾아서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빨리 뉴스데스크에서 찾아줬으면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겠어요.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3년 만에 부활한 대학 축제. 야. 흥은 나는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어. 그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만 인사드려야죠. 네, 저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